1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제 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입 밖에 꺼내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심장은 이 말을 꺼내는 순간마다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고 무엇보다 제 삶의 중심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저는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또래였고 둘 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날아오를 것처럼 기뻤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고 여린 손을 제 손가락에 꼭 쥐던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10년 동안 제 삶은 온통 아이 중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놀이터에 데려갔고 자전거를 가르쳤고 학예회 무대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야.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서 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면 그날의 피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 혈액형이 O형으로 나오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혈액형은 AB형, 아내는 O형이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O형일 수 있나? 그 순간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혈액형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닐까? 우리 혈액형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가끔 오차도 있다더라. 그냥 넘어가.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괜한 의심을 해서 뭐 하겠어. 가족끼리 믿어야지. 그렇게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아빠였고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끔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안 닮았지? 눈매도 표정도 체형도 어느 부분도 나와 닮지 않았다. 물론 아이란 원래 부모 중 누구를 더 닮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이질감은 점점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회사 동료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 요즘은 유전자 검사도 저렴하대. 재미삼아 가족끼리 해보면 어때?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몰래 아이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신청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아내에게조차도요. 검체를 보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을 했고 집에서는 아이와 웃으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불안과 싸웠습니다. 혹시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낳고 키운 아이잖아.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웃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방 안에 혼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실수일 거야. 저는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더 정밀하게.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부자 관계가 아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분노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리고 아내는 왜 10년 동안 나를 속였단 말인가? 저는 결국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1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써 있잖아. 아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해. 사실이야? 누구 아이냐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제 영혼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실수였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잠깐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야. 하지만 난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이 아빠가 되어줬잖아. 그 순간 제 귀에선 세상이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실수였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동안 날 속였어?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고 날 바보로 만든 거야. 아내는 오열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잃기 싫었어.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그냥 당신의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 당신은 좋은 아빠였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좋은 아빠였다는 말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숨소리, 편안히 뒤척이는 모습.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찢겨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나는 누구였던 거지? 나는 10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아이에게 향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매번 아이가 아빠 하며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 버려야 할까? 며칠 뒤 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나한테 화가 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수한 눈빛, 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 아이에게 잘못은 없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제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난 10년간 제가 직접 키우고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너무나 깊었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버리지 못해. 하지만 너와는 끝내야 할 것 같다. 아내는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를 속이고 살았던 지난 10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저는 아이를 계속 돌봤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제게 이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예회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한 걸까? 다른 사람이라면 이 아이를 버렸을까? 하지만 아이가 웃으며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피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을 키운 아이가 내 친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 인생을 뒤흔든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라는 건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